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5월 6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단기 이평선들을 모두 이탈을 했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또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또다시 2600포인트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이 테스트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미국 시장이 강력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휴장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틈타서 이게 또 완전히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금융위기 상태도 아니고 이 팬데믹 때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지 도대체 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미국 시장부터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장대 항봉으로 강력하게 반전 시그널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다 이탈을 시켜버리는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자, 나스닥은 오히려 3%대의 급등을 했는데 뭐 5%대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저점을 오히려 장중에 이탈을 시켜버리는 흐름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가 돌파된 고점 자리 12,000포인트 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하면 12,000포인트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거의 뭐 12,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자, 12,000포인트는 그래도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세 번이나 뚫지 못했던 자리를 돌파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구간은 약간 좀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 경기도나 우려감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의 멘트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멘트를 시장에서 지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투매가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자, 어쨌든 기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 완전히 이제 이런 저점을 종가상으로도 이탈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저점 라인을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 마지막 장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시장도 오늘 뭐 단기 이평선들을 다 이탈을 하면서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저점을 또 지켜주는지 그런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한 종목만 좀 대응을 했어요. 오늘 종목 좀 매매할 만한 종목은 대한전선 한 종목이었다라고 봅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1조가 넘게 터졌습니다. 자, 시장 참여자들이 오늘 이 종목에 엄청나게 매매 대응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자, 일봉상의 모습은 그렇게 좋지가 않죠. 다만 이제 단기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이 워낙 거래 대금이 활발하게 터지고 또 호가가 두껍기 때문에 이 큰 비중 베팅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아주 활발한 거래가 일어났고 장중에는 움직임이 괜찮았죠. 이렇게 계속 N자 파동을 그려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 제가 이 종목이 오늘 아주 아쉬운 매매 대응이 됐어요. 자, 여기 이제 상승 나오고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 저점 자리로 제가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점에 매수를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반등이 안 나오는 상태였고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일 때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한번 들어줬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저점을 거의 이탈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받쳐주질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쭉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다가 그냥 본정가에다가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수익을 못 챙겼습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상승을 주고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아니었다라면 이거 제가 분명히 홀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정말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했더니 슈팅이 나와버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쉽게 뭐 본종가 매도를 해버렸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또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돌파 이후에 이 돌파된 고점 자리
지지 매매를 통해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반등 나올 때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자, 어쨌든 뭐 여기서 좀 수익을 챙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슈팅 이후에 조정 줄 때 이제 눌림목으로 여기서 일단은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반등 줄 때 수익이 한 2% 이상 발생을 했는데 조금 더 버텨봤거든요. 근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구간 이제 돌파된 고점 자리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또 일부를 매수를 해서 평단이 대충 한 이 정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본종가도 주고 했는데 종가 때까지 제가 좀 홀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종가에다가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는 한 세호가인가요? 그 정도 선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으로 뭐 최종적으로는 그냥 본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뭐 오늘 금요일만 아니라면 이 종목 종가 상에 그냥 종가 베팅 하면서 들고 갈 만한 종목입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가장 크게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가상 만드는 모습도 쭉 횡보를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거든요. 자, 역시나 이제 뭐 시간에서 현재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금요일이라 일단 매도로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매했죠. 여기서 거의 저점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잘 했는데 좀 길어지고 횡보가 길어지고 코스닥이 이 순간에 저점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의 본전가에다 매도를 했는데 슈팅이 나와버렸죠. 자, 그리고서 다시 이제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 정확하게 최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반등 줄 때 짧게 수익 챙겼더니 또 슈팅이 나왔죠. 어쨌든 뭐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만족하고요. 또다시 이제 눌림 줄 때 매수를 해서 여기 수익 구간 발생을 했는데 좀 버텨봤고요. 좀 이탈이 나와서 여기 돌파된 고점 자리 다시 한번 또 추가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쭉 횡보를 했죠. 그런데 이제 종가상으로 슈팅이 나오질 않아서 조금 마이너스 선에서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이 종목으로는 뭐 그냥 거의 본전 정도의 마무리가 됐고요.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거래대금이 강력하게 터졌지만 이 윗꼬리를 달고 만들어지는 모습이 좀 아쉬웠고요. 일봉상의 위치가 아무래도 매물대들이 좀 쌓여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좀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시장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괜찮은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미국의 이 전력 시장 진출 기대감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강력하게 터졌지만 장대 항봉으로 마감을 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라 좀 아쉬웠던 모습이고요. 대한전선은 다음 주에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종목 한 종목 좀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바로 특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주공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주공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앞에서도 좀 슈팅이 나왔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오늘 또다시 장대 항봉이 만들어지면서 상한가를 굳혀버렸습니다. 자, 거래대금도 최대한 역대급으로 터졌죠. 그렇지만 이제 매물대에 갇혀 있는 자리라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제 조금 높은 구간으로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봐야 되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갭 띄우고서 슈팅 주고 횡보하다가 좀 흔들긴 했지만 뭐 이런 구간은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고요. 상한가를 또 잘 굳혔어요. 그런데 시간에서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이라 좀 약한 상한가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수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이슈로 수소트럭 부품 양산 부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요. 자, 이등주로 S퓨얼셀이 좀 움직였는데 자, 이 종목도 상한가 좀 들어갈 만한 위치였거든요. 이제 바닥권에서 첫 번째 나오는 양봉이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상한가가 들어갈 만한 위치였다라고 보는데 좀 이등주이기도 하고 시장도 받쳐주질 못하다 보니까 상한가에 좀 들어가질 못하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소법 개정안 통과 이슈로 좀 움직인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분봉상 잘 버텨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좀 약하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돼서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부산중공과 더불어 다음 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THQ 좀 보도록 할게요.
자, THQ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도 일봉상의 모습은 그렇게 좋진 않죠. 그리고 거래 대금도 굉장히 약합니다. 이제 300억 조금밖에 넘지 않게 터졌죠.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은 아닌데 좀 상한가도 진짜 이렇게 또 지저분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없거든요. 계속 뭐 들락날락거리면서 상한가를 좀 굳히는 모습이라 너무 깔끔하지 않은 모습이죠. 물론 여기서부터는 또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잘 버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방역 완화 이슈로 인해서 이 호실적 기대감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GL팜텍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L팜텍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도 일봉상의 위치는 진짜 꽝이죠. 너무나 이제 매물대들이 많은 위치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분봉상의 움직임은 이 종목이 그래도 나름 잘 움직이긴 했는데, 역시나 이제 상한가가 너무 지저분하게 들어가는 약한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정말 미국 시장이 도와주질 않네요. 거기다가 5월 5일 날 또 기습적으로 급반전하는 하락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 시장은 뭐 상승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개파락으로 꺾여 버렸습니다. 21선을 회복해주는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대로 이평선들을 다 이탈을 하는 음봉 캔들로 하락 반전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2600포인트 지지를 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참 답답한 흐름이고요. 어떻게 좀 이렇게 만들어지나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시장이 정말 강한 어떤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질 못하고 너무나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이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저점을 좀 회복을 해줬다가 다시 또 이탈을 시켜버렸습니다. 오히려 단기 저점까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도 이제 이런 저점 자리를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역행자로 내려가 버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일자로 흘러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양봉으로 진짜 이 음봉의 두 개의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하기 전에는 이 저점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버텨주던 코스닥까지 이제 단기 저점을 이탈을 시켜놨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수급적인 측면도 진짜 외국인이 또다시 거세게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죠. 자, 환율도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고점을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1272원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환율 또한 진짜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다 보니까 뭐 수급도 좋을 수가 없고 또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대외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수급적인 부분, 환율, 그리고 미국 시장의 또 반락, 그리고 유럽 시장도 안 좋았죠. 굉장히 한 2%대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그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또 유럽 시장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잘 상승을 해줬던 미국 시장이 다시 반락을 했던 이유는 파월 의장이 이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일축을 했잖아요. 좋은 멘트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주의하고 있다라는 좀 시장 안심이 되는 멘트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올 것이라는 이 전망이 좀 퍼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하락 반전을 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파월 의장이 75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6월에 이 FOMC 회의에서 75bp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다시 시장이 좀 반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시장 긍정적인 멘트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좀 급락이 떨어진 부분이고
자,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연준 의장의 멘트까지도 이제 불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진짜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 분위기에 좀 따라가겠죠. 그래서 2600포인트를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어쨌든 나스닥은 저점을 이탈을 해놨기 때문에 1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일단은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다우는 당연히 전저점인 32,500포인트 정도를 지켜주는지 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현재 하락 이탈이 나오는 상황이고 시장의 투심 자체도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뭐 환율 급등에 수급 불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최악의 상황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한 좀 관망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적극적인 시장 대응은 전혀 뭐 맞지 않겠죠. 과감하게 뭐 저점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들어가는 건 뭐 개인의 성향이니까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맞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구간은 너무나 이제 불안한 심리 상태와 불안한 시장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주는 걸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때와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 때와는. 여기 때는 제가 저점 자리에 붙여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상승을 하다가 매물을 맞고 이제 투매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저점을 또 이탈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좀 대응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빠르게 시장 불신에 대한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다시 강한 좀 상승 반전형 캔들 시그널이 만들어지는 그런 좋은 시장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요. 좀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